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감 인터뷰 시간에는 그 VM 모빌리티라고 요 뒤에 보이시는 요런 접이식 전기 자전거 만드시는 그 조범동 대표님하고 오늘 인터뷰가 있습니다. 조범동 대표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수의 전기 자전거들을 다 제치시고 지금 많은 판매량과 그 전기 자전거 임대 시장을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약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호 대표님 하시는 사업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범동입니다. 저희는 전기 자전거를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전기 자전거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기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대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 드리고 해드리고 있고요. 조만간 수도권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전기 자전거라는 분야가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재력도 있어야지만 시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표님 맨손 창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우선 그 고려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제조 분야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할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세요. 근데 어, 전기 자전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전기 자전거는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듈화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일수록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조 분야로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를 다닐 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은 고려대에서 전기 스쿠터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용역을 받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전거에도 들어가는 그런 파워 모듈을 개발하는 기술을 그때부터 이제 축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전기 스쿠터로 왜 진입을 안 하고 전기 자전거로 진입을 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 이유가 바로 전기 스쿠터는 모듈화가 덜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 필요로 하는 분야였고요. 반면에 전기 자전거는 모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이템이 좋다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듈화라는 거는 일단은 기성 제품에 이렇게 부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 좀 쉽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듈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제품의 예를 하나 들면은 예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데스크탑 PC가 예예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컴퓨터를 부품만 사다가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쉽게 컴퓨터 한 대 뚝딱 예예예 만드시잖아요. 예. 그쵸 그게 바로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아마 모듈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제품이 PC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모듈화가 안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용접을 하고 이제 쇠를 자르고 이런 자동차 네 그렇죠. 자동차도 요즘 모듈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A 자동차에 있는 엔진을 개인이 떼다가 B 자동차로 옮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듈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조범동 대표님한테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주 공부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아, 저는 의외인데 이제 고대 이제 박사과정 밟고 계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성적이 밑바닥이었다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얘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셨는지 좀. 네.
별 생각이 없었죠 그때는. 네. 그리고 공부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었었고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단지 이제 자존심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지는 게 싫어서 네, 공부를 승부욕이 좀 있으셨군요. 그렇죠. 네, 승부욕에 목숨을 걸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그리고 또 고대 문화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고대생들이라면 어떻다라는 일화가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그거 한번 잠깐. 네. 네, 이게 밖으로 나가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문화 자체가 약간 좀 그 야성적인 문화가 있는, 야수적인.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그 고대의 중앙광장이라는 새로운 구조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대운동장을 없애고 모든 차들을 학교 지하로 이제 집어넣고 이제 지상에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뭐 약간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도시의 그런 개념을 약간 이제 차용해가지고 중앙광장을 만들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때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문화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은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장소가 있었나요? 이게? 저 예전에 이제 대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설이죠. 네, 전설이죠.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미 중앙광장이 막 공사가 끝났을 시점인데, 네, 선배님들이 이제 사회 나가신 높은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선배님들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났더니 그 선배님들이 네, 예전처럼 이제 캠프파이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벤치에 있는 나무를 뜯어서 중앙광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중앙광장에 이제 그 수백만 원 하는 그 화강암들이 이제 쫙쫙 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뒷마무리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는 게 이슈일 텐데요. 그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 학번이 높은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제 다루시는 교직원보다 좀 더 학번이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직원분이 이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황당한 이제 일화가 있었죠. 아마 그런 게 그 뭐 어떻게 보시면 나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게 고대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그 이번에 정주영 창업 대회에서 8위까지 시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네 팀이 고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일화를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갔던 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벤치를 뜯어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딜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전 정신, 사업 정신이 강하고 선후배 간의 이런 끈끈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창업 문화가 활발하게 꼽히는 위대한 고려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연대 분들은 또 우리는 좀 세련됐다. 우리 선배는 캠프파이어 할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모금 운동에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 고대에 계실 때 그 선후배 간의 이런 도움을 어떻게 요청을 하셨나요? 뭐 주고받는 게 있었나요? 그 선후배라는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정의하는 게 이제 아마 문제겠죠. 근데 이제 좀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창업하고 난 이후에 기사나 이런 게 나가고 나면은 그 기사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기자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사업적으로 이제 파트너를 하시고자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고대 몇 학번인데 열심히 하고 있네. 열심히 해봐. 네, 화이팅하라고 전화했어. 이제 네, 그런 선배님들 계시죠. 이제 항상 그런 응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공계 학생들은 좀 주어진 과제하고 교수님들이 외우라는 공식 외우고 연구 과제하고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시는데 대표님은 좀 학교에서 약간 별종이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학창 시절을 하셨길래? 네, 우선 저는 제가 이공계를 간 거는 네,
예전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흥미로워했던 과목이 물리 2와 수학 2였습니다. 남들이 이제 그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네, 그래서 그런 과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나 이공계를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이공계를 진학을 했었는데 이공계에서 저는 약간 좀 괴리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공계에 있는 친구들과 인문 사회계열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저는 인문 사회계열에 있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있었고 그 학교를 다닐 때 또 그 특허를 내는 거에 제가 좀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이제 전공 지식을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허를 내면 어떨까? 그래서 특허를 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그 창업을 어떻게 또 2005년에 하다 보니까 경영학 부전공을 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네요. 네, 그런 튀는 행동들이 아마 이공계에서는 이제 똘끼 있는 아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동대문에 자주 출몰 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독특한 그 공대생들만의 미팅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그이라도 네,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 문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동대문으로 헌팅을 나가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그 좋지 않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은 그 이제 똑똑한 오빠라는 이미지로 이제 밀고 나갔었던 그런 공대 오빠. 네. 그래서 그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헌팅을 나갔다가 정말 그 동대문에서 일하는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대에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까지. 동대문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약간 어쨌든 그 지적인 그 약간은 이제 그 공대에 있을 법한 비주얼은 아니잖아요. 좀 이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공대 여학생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들이 여학생이 몇 명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꽤 이제 뭐 물론 남자가 많았지만 여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가지고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잖아 나가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그랬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들을 선호하셨다는 게 그 수업하고 잘 안 겹쳐서 일정이 그런 얘기 좀 재밌는 일토막 하나. 네, 일단은 저기 지리상으로 가깝잖아요. 지리상으로 가깝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로 이제 밤에 일하니까 그 친구들 밤에 일하니까 이제 새벽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까지 이제 커튼을 치고 술을 마시는 아니 대표님 제가 딱 보기로는 이제 박사 지금 과정 밟고 계시고 또 뭐 카이스트도 그 키스트인가요? 네, 키스트에도 또 입사 또 강력하게 하실 뻔 하셨고 되게 생김새는 굉장히 수수해 보이고 하시는데 여자분들한테 인기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해. 어쨌든 그때 있었던 그 전기 스쿠터 그 용역을 받으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그 취업이냐 창업이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직장도 아니고 또 신의 직장이었잖아요. 제안 받으셨던 게 어떻게 선택의 가를림길에서 선택을 하셨는지. 그냥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그 선택이라는 건 항상 그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그런 직장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역량이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창업이 가장 이제
어떤 면에서 불확실성에 이제 놓여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는 직업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어디 제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건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약간은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과연 네. 제가 근무하게 될 앞으로 30년 정도의 기간들을 안정적으로 버텨줄까?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다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 네.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또 가장 중요한 그 아내분도 생각을 하셨다고. 아 그렇죠. 지금은 제가 결혼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거에는 어쨌든 저 스스로 용기가 그만큼 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와이프한테 그만큼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식하고 용감할 때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진에어하고 합작해서 그 제주항공에서 내려서 바로 이 자전거를 임대를 해서 제주 투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그걸 처음에 그 맨손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좀. 우선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보고 이 분야로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독일에 가시면은 독일의 철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독일 철도청 도이치반을 타고 그 기차역에 딱 내리면은 도이치반에서 그 쉐어링 해주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여러분들 어디 지방 가시면은 기차 타고 기차 여행해서 시골 가는 건 좋은데 시골에 내려서 막상 그때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황당하죠. 역 앞에 딱 내리면은 독일은 딱 그 자리에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가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공공 임대 자전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벨리브라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온 겁니다. 근데 제가 파리에서 벨리브를 봤을 때 이제 무인 임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게 무인으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이 프랑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 의식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프랑스 사람보다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죠. 저기 그 파리 가시면은 이제 그 술 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 벨리브를 들어다가 세느강에 던지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독일의 코로바이크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처음에 저렇게 비슷하게 우리도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곳이 철도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는 그 전부터 제가 인연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철도공사로 갔는데 이게 또 철도공사의 그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노조나 이런 부분까지도 또 관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공사라는 게 이게 항상 그 안정적인 직장이 되다 보니까 철도공사를 보면은 또 철도공사 분이 이게 또 욕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 철도공사라는 직장에 있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굳이 말썽을 일으킬 필요 그렇죠. 네, 그냥 주어질 일만 하면서 중간 정도 있으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지만 굳이 뭔가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혹시나 이제 잘못되면 오히려 자기한테 문책이 그렇죠. 문책이 오고 뭐 잘 돼도 그냥 칭찬 몇 마디면 끝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좀 그 철도공사에서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루한 일정들이 가는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항공사 쪽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에어하고는 사실은 이제 미팅하고 나서 처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하겠다. 진에어 사장님이 저희가 컨택한 건 진에어의 그쪽 그 팀장님이셨고요.
팀장님께서 사장님이랑 연락 컨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팀장님께서 바로 하겠다. 바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네네. 오히려 그때부터는 저희가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이제 쪼들렸던.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진에어를 타고 내렸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이용 방법이 네. 지금 아이러브 바이크라는 이제 저희 협력 업체에서 제주도의 모든 자전거 그 투어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에어에서 내리신 다음에 네, 그 아이러브 바이크로 이제 미리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그 아이러브 바이크라는 곳이 공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렌트카드를 빌리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픽업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이제 자전거를 빌리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진에어 탑승권을 제시를 하시면은 그만큼 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진에어를 타시고 오시지 않으셨어도 네, 또 네, 이용은 가능하신 거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젊은 나이에 또 박사라는 호칭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도전 정신이 있으시고 하신데 그 아내분을 근데 그 도전 정신으로 아내분을 그 만나셨다고요. 그것도 그 아주 일정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사셔서 지금 결혼하셔서 이쁜 딸이 있으신데 이따가 인터뷰할 텐데요.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건지. 네. 네, 와인바에서 만났고요. 네. 네, 명함을 줬는데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12월 첫째 주쯤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함을 할 때.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부터 이제 그 화이트데이까지 이어지는 쭉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1월 1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까지 그 징검다리 시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시기를 앞두고 이제 좀 그렇죠. 그럴 시기에 이제 만났고요. 예. 그래서 명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쯤 돼서 이제 연락을 했죠. 예. 첫 만남이 크리스마스 날. 예.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뭐 녹십자에서 근무하셨었는데 녹십자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으시다고. 녹십자에서 아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만든 적이 있으시다고. 네. 또 어떻게 그 얘기가 여기까지. 다 녹십자에서부터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제가 급하게 그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그 기념일 날 급하게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념일을 당일날 또 챙겨주는 게 또 여자들은 의미가 있잖아요.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우리한테는 또 그 뭐 각종 다양한 그런 이벤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제 꽃을 이제 배달을 외국에서요? 네, 그렇죠. 저는 외국에 있지만 외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이제 꽃을 배달이 되도록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아무 그 공지 없이 이제 꽃을 보냈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아내분을 못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꽃을 들고 이제 다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녹십자 회사를 다 뒤집어 놨다고. 근데 녹십자에 계셨던 게 아니라 유관기관에 계셨었다고. 녹십자에 이제 녹십자 제약회사가 있고요. 그 녹십자 의료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는 이제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배달하러 가셨던 분이 또 하필 이제 그 녹십자 제약회사로 들어가셨던 거죠. 다른 회사로. 전혀 다른 회사는 아니고 이제 같은 녹십자 회사인데 바로 건물이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시간을 기다리셨다는. 예, 옆에 건물로 가서 이제 다 이제 찾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첩장 돌리실 때 다 아셨겠어요. 그때 그 꽃청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녹십자에는 청첩장을 안 돌렸기 때문에. 네. 대표님 이번에 또 접이식 신제품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전작의 판매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기식 전기자전거인데 접이식 전기자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대표님이 소개시켜 주실 텐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자전거가 전기자전거입니다. 대표님이 한번 이제 펴서 구동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렇게 한 번에 퍼지고
네, 좌석도 이렇게 한 번에 펴지게 됩니다. 예, 손잡이도 이렇게 한 번에 펴지고서 한 번에 모듈화가 되고요. 저렇게 온 스위치를 키시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님 한번 타시고 저까지만 살짝 갔다가 와주시겠어요? 네. 대표님이 몸무게가 지금 한 90kg 가까이 되시는데 저게 약해 보여. 80kg, 80이라고 지금 우기고 계십니다. 일단은 80이라고 믿어보고요. 저 자전거가 작긴 하지만 대표님을 태우고 가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대표님 자택 근처입니다. 지금 이제 주민들이 다 이제 대표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예, 아주 쾌적하게 잘 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이 자전거는 언제 출시가 될 예정이신가요? 출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모델로 개발이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 프레임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프랑스에서 개발된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에 저희가 개발한 배터리 패키징과 그리고 컨트롤러를 얹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근데 요 전기 자전거에 달릴 모터를 만들 회사를 이번에 설립하셨다고요. 이번에 그게 정주영 그 창업 대회에서 시상하시고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예. 네, 저희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국내 전기 자전거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항상 전기 자전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모터입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북미나 유럽산 모터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나 대만산 모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듀얼 모터를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듀얼 모터 관련된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나 대학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하라 그런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런 조언은 굉장히 짧게 하는 게 임팩트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너무 신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이라는 길은 굉장히 이제 그 야성을 가지고 이제 지성도 있어야겠지만 야성을 가지고 덤벼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 입에 풀칠만 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처음에 덤벼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이제 이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나와 있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그 기술을 기반해서 창업을 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조금은 그 쉬운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가면은 대학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대학의 기술이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한 이제 어떤 그 지적재산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에서 갖고 있는 좋은 기술을 대학 스스로 상용화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는 공짜는 아니면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자제하시고 그리고 대표님을
그 응원해 주셨던 아내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한번 접어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접히나요? 쉽게? 오, 야, 그리고 핸들도 그렇게 접히는군요. 그리고 손잡이를 드시면은 그렇게 가는구나. 네, 대표님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자택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한테 그 아내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못다한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네. 대표님의 따뜻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이렇게 그 자택으로 쳐들어가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데 저도 설렙니다. 네, 여기는 기름동 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 부르지오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우리 허니 스위트 하우스에 한번 가볼까요? 네, 층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11층 위층입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자전거인데 개발하시는데 좀 힘드시겠어요. 이제 모터 부분이 문제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모터도 이미 이제 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쯤에는 좀 더 좋은 모터로 이제 자전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내분을 만날 텐데 네, 아주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네, 내리시죠. 네, 네. 네. 네, 아주 아름다운 아내분과 그 아이가 이제 앉아 있는데요. 그동안 대표님이 너무 못하셨잖아요. 사업하시느라고. 네, 아내분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어떻게 해주겠다. 미안하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질문을 준비 없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저는 제가 결혼하면서 가졌던 꿈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에 이렇게 어떻게 가까이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한테만 천국.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나요? 이렇게? 아니 법률 천국. 따님이신가 봐요. 네. 따님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그 원래 딸이 또 아빠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 닮았으면 잘 살지 않을까. 별 걱정 안 합니다. 아내분한테 마이크 좀. 네. 남편한테 앞으로 요것만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 네. 사업적으로 너무 밖으로만 도시는데. 네. 앞으로는 좀 하엘이랑 좀 잘 좀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리수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전화를 잘 안 받으신다고. 전화요? 그거는 뭐 이해하죠. 네. 역시 네. 대단하신 네. 그거는 이제 다 이해하니까 집에서 그래도 좀 집안일 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율이도 한마디. 하엘아.
먹으려고. 심각지. 긴장했어. 자, 하일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이거 인사하네. 네, 오늘 참 행복한 가정 조은동 대표님의 VM 모빌리티 같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제가 취재해 봤는데요. 정말 와인이 인연이 돼서 정말 와인같이 풍부함을 가진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이리의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범동님과 그리고 아내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사업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테 귀감이 되는 벤처 기업으로서 우뚝 서는 벤처 신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범동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꼭 저기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마지막 그러면서 마지막이 끝나지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살면 이런 가정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만 이제 그 눈여겨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그 구절 앞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이제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이제 진실하면은 그럴 것이다라는 그 조건이 달리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현실에서도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만 생각을 하면은 뭐 꿈만 놓고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로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하루하루가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열심은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 축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사진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